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제가 그 신업이나 새마을공고의 이제 그 점포 재배치와 신규 점포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IMF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까지 하면서 전국에 약 한 500개 정도의 이제 그 점포 개설, 실제로 점포 개설하는 데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게 500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상권 조사 경험을 쌓았던 부분들도 신협 새마을공고의 점포 재배치와 상권 조사를 하면서 많이 쌓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신협 새마을공고의 기초가 지역 경제의 밑바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신협이나 새마을공고의 점포 개설을 하거나 점포 재배치를 하게 된다면은 지역에 대한 상권 조사를 모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제 그 현장 상권 조사 경험을 들을 기초가 실제로 제가 이 두 신협이나 새마을공고의 상권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쌓았던 경험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호금융이라고 하면은 대략 분류를 하는 게 조합원 출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하는 그 금융 형태를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협, 새마을공고, 그리고 지역 농협, 그리고 지역 수협들, 그리고 지역 산림조합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들 중에서 신협 새마을공고의 신규 점포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권 조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공고와 신협의 이제 수익 구조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예금과 이제 대출 마진, 실제로 이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이제 신협 새마을공고의 본 지점과 이제 이전 점포 개설을 위한 상권 조사와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지만은, 신규 점포를 개설하고 할 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협 새마을공고들이 점포를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점포 개설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은 과잉적인 부분들이 있다가 보면은 이 부분들이 그대로 부실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신협 새마을공고의 경우 주로 이제 점포 개설 목적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방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이제 오늘 먼저 이제 공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격적인 목표는 주로 이제 해당 신협이나 새마을공고가 이제 자산 성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두 번째는 수익성 실현을 위해서 이제 점포를 개설하는데, 먼저 자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아마 실무 책임자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은, 대략 자산 성장에 이제 집중을 했던 시기가 IMF를 극복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점포 구조 조정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던 그 단계, 즉 2000년도 중반 이후에 실제로 집중적으로 자산 성장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가 사실은 집중을 해서 실제로 이 시기에 대부분 몸집을 서너 배 그 이상까지도 이제 불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자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금융 상황이 이제 대부분 좋을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2010년도 이후에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화랑기에 대해서 또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런 공통적인 사례들은 예금과 대출이 함께 성장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그렇다 보면은 물에서 이제 수신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감정가를 부풀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부실 대출의 이제 상당수는 이 부동산 하락기에 감정가를 부풀리고 과잉 대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부실로 연결되는데, 이 시기에 미분양 아파트나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집단 대출이나, 그리고 미분양 상가의 이제 후순위 대출들, 그리고
건축 자금 대출들이 이제 부실에 빠지면서 연체율이 쌓이고 급기야 이제 상한 불능 상태에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지금 대체적인 동일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볼륨이 커지면서도 부실도 사실은 같이 키웠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을 위한 점포 전략인데, 이제 주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을 위한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산 성장하고도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주로 이제 그 목표가 분명한 그 대출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하는 점포의 형태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점포를 낸다고 하면 대출을 하기 위한 지점들, 이런 경우들이 보면은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도시가 조금 재개발되고 뭐 상황들이 이제 상황들이 나아지고 했을 때 새로운 주택이 상가로 개조되거나 그리고 원룸들로 개조될 때 이 시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보면은 2010년도 전후에서 대학가에 이제 주택을 원룸으로 신축해서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들, 이거는 실제로 대학가에 있었던 원룸들이나 고시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이제 대출을 하기 가장 적당한 사례들로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리고 건축자금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임대가 금방금방 채워지고, 그리고 또 채워졌던 원룸들의 고시텔들도 이제 통째로 팔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 또 대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그쪽에 집중했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분명한 어쨌든 대출처를 목표로 이제 분명한 이제 대출처를 이제 목표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대출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공격적인 점포 전략에서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큰 위기가 목표가 분명한 대출처를 사실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공동유대 자체가 이제 예금 자체는 약간 지역에 한정돼 있지만은 대출이 이제 광역시도로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대출의 덩치 자체는 외부에서 다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해가지고 해당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오히려 오직 해가지고 감정가를 높여서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실이 이제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은 결국은 안정적인 부분들, 타겟팅이 분명한 대출처들을 공동유대 내에서 좀 더 많이 찾아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 내에서 사실은 경쟁을 하기가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만만치 않은 게, 지역 내에서 사실은 상호금융 중에서는 어쨌든 소위 대장이라고 하는 지역 농협들이 점포수 자체가 이제 지역 신협이나 이제 새마을금고보다는 한 두세 배 이상씩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지금 결국은 부실이 사실은 커지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점포 자체들도 어떤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그리고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내부의 어쨌든 자산 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고정 자산들의 매각을 하거나, 그리고 조직과 운영 능력 자체를 슬림화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이나 이제 수협에 비해서 점포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위치에 점포를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타겟팅된 조합원을 설정해서 대출처를 찾는다면 결국은 이거는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영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기초적인 상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실무 책임자들이나 이제 여신 담당자들 또 오히려 이제 그 대출처에 대한 부분들 못지않게 해가지고 어떤 그 대출 고객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적인 점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